자, 이번 강의 스포일러입니다. 자, 뭐 어떤 결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 세 계획이 비교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광역 그리고 얘는 기본 두 가지 들은 방향 잡는 거니까 계획이 수립해서 승인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 들어가는 거라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이에요. 이것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나머지 절차는 되게 쉬워요. 그럼 얘는 수립해서 승인 입안, 얘는 수립 입안, 얘는 승인인데 얘는 결정. 그럼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는 광역계획권에서 짜는 거고 기본계획은 한 개의 특광특특시군에서 짜는 거고 얘도 한 개의 특광특특시군에서 짜는 거라 이 둘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따로 할 때 이 두 가지는 똑같아. 기초조사하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공청회 한번 들어보고 이때 안 오니까 지방의 의견 들어라.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 들어가니까 와서 봐라. 기초조사하고 공람한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보내는 거죠. 그럼 얘는 협의하는 거고 심의, 의협심 하는 거야. 그러면 수립해서 승인할 때 광역도시계획 같은 도에 지정이 됐다. 같은 도야. 그럼 안에 시군이 있죠. 시장군수가 짜서 도사 승인 넣어더라. 이 시도에 걸쳤다. 시도에서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는데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도사가 직접 하거나 국장이 직접 하겠다. 그러면 요청하게 되면 시도는 누구랑? 국장이랑 시장군수는 도사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수립권자 끝, 승인권자 끝 이렇게 였어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둘 다 도시에서 하는 거니까 얘는 특광특특시군인데 앞에 영어로 뭐랬죠? only you 했었죠. only 특광특특시군.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특광특특시군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었어요? 그럼 누구예요? 도지사.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이 특광특특시군이 위반하는데 국가계획 관련됐어. 그럼 누구 나와야 돼요?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그리고 결정은 시도의사 대장, 예외 국장이 결정권자인데 여기서 승인되고 나면 공고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효력 들어가는 거죠. 결정고시 되고 나서 뭐 그려주랬어요? 지형되면 고시한테 효력 발생한다. 그 중에 도복, 도시역 신구역과 복합 용도구역을 하려고 도시를 완전히 공간 재구조하자 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나왔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똑같이 도시군관리계획 똑같아요.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여기도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협의, 심의 절차는 똑같다. 그런데 이방권자 똑같은데 도지사가 없고 이방권자 결정권자 똑같은데 여기는 대장이 없다. 요거만 아시면 수립권자, 승인권자는 끝나는 겁니다. 입문 강의에서 이 정도면 여러분 어마어마 많이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도시군 관리계획 복습할 거거든요. 자, 복습하는데 제가 아까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프린트 못했다. 그럼 컴퓨터 화면으로라도 좀 보셨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혼자 풀면서 어려운 게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요거는 감정평가사에도 나왔고 공인중개사에도 나왔던 기출문제라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처음 어렵지. 1년을 넘게 공부한 사람이 와서 풀었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지문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입문 강의 몇 번 듣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린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입문 강의 빨리 끝나고 나면 기본 이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부터 내 거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돼. 자, 일단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냐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요걸 물어봤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게 더 좋은 문제예요. 너무 쉬워. 네. 옳은 거 찾아라 그럼 4개를 X를 해야 되는데 얘는 틀린 거 하나만 딱 보여도 내가 다른 집은 몰라도 얘가 틀린 것 같아. 그럼 답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표현입니다. 자, 일단 1번 볼게요. 자,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 자, 주민은 입안을 못하지만 기지, 산지, 입이라고 그랬죠. 입안 좀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기지, 산지 할 때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해달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님 찾아가서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맞죠? 이걸 깔끔한 지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끔 이렇게 하시면 돼. 아셨죠? 약속이야. 내가 하면 여러분은 끔.
안 해? 안 해? 깔, 끔. 그렇게 해야 돼. 깔, 끔. 오케이. 2번. 국장은, 자, 여기서 국가기획이라는 표현 나왔어. 요거 보면서 이방권자는 누구겠구나. 국가기획이니까 국장이겠네. 그러면 직접 국장이 도시군관리 위반할 수 있다. 예외에 맞네. 3번.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안을 받았어요. 그럼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니면 며칠 안에 승인해 주랬죠. 아까 통보해 주랬죠. 45일. 45일. 틀렸네. 위반의 반영 여부 통보해라.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30일 안에 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최대 75일이라고 그랬잖아. 들어본 거 같죠? 아, 틀렸네. 그럼 내가 45일이라는 숫자만 외웠어도 얘는 무조건 답이네. 위에 1, 2번 몰라도 상관없네. 아,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야? 할만하다. 너 공법 한번 내가 너 믿고 따라가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 나오면 이건 지정권자가 누구냐가 잘 나온댔죠. 이거 누구만 하는 거죠? 국장.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국장이 결정한다. 맞네요. 됐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효력 발생 언제 합니까? 그러면 결정고시한 때라고 하면 안 되고 뭐를 그렸을 때, 그렇죠? 지형도면을 그렸을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여기 있네. 지형도면을 뭐 한 때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깔끔 이렇게 써야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됐던 지문들 중에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 1번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주민은 위반 못하잖아.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오른손에 왼손에 요거 들고 가야 된댔죠. 제안하려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바카스 들고 가는 거 아니야. 뭐 들고 가야 돼요? 주민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 우리 기지산지입이야. 이제 연습해야죠. 기지산지입.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지구단위 구역 지정해 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 폐지된 거 대체해 주세요.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 지정해 주세요. 요거 5가지 제한할 수 있는데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4번이나 나왔던 지문이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그 다음에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대요. 그럼 결정 당시 이미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야. 그럼 얘는 그냥 하는 겁니까? 할 때 시수 3신이잖아. 하더라도 얘는 허가를 다시 받는 건 아니고 매달 안에 3개월 안에 뭐만 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것도 3번 연속 나왔네요. 맞죠? 시수 3신. 그 다음에 3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뭐 할다?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이걸 제한할 수 없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국장이 나오면 항상 국가계획과 관련됐네. 그럼 직접 도시군관리 위반할 수 있다. 맞죠? 32의 문제 이거예요. 5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이게 공간시설이 기반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기반시설이거든. 그럼 이거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합니까?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 내용이잖아. 용도, 지역, 지구구역 지하는 거, 개시수도 지하는 거, 그리고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다. 근데 만약에 기존에 하던 게 변경이 생기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공법은요, 만약에 인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이 생겼다. 그럼 다시 인가 받아라, 다시 허가 받아라, 다시 승인 얻어라예요. 그런데 경미한 경우에는 다시 안 해도 돼.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경미한다? 그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도시적으로 축소한다는 얘기는 개발을 좀 덜 하겠다. 경미한 거거든요. 축소는 줄인다는 얘기니까 이런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굳이 이 주민들한테 이걸 또 의견을 들을 필요 없잖아. 축소하는 거잖아. 더 하겠다도 아니고. 그래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맞네요. 7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현재 상업지역에 위치가 됐네. 어디 위치했어요? 상업지역.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32의 기출문제인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상업지역이야. 그럼 이미 개발이 끝난 도심지네. 이거 분명히 제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공통생략서열 했죠. 요 재해 취약성 분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니까.
맞죠? 8번.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중에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잘 들어. 지금 건축물 배치면은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계획이랬잖아. 그래서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얘는 누가 껴있네? 건축이 들어가 있죠. 그럼 누구랑 같이 해야 돼? 건축위원회. 무슨 심의한다고? 공동심의. 맞네요. 됐고. 자, 9번.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결정고시 후 지형도면 이제 뭐 그려졌을 때 효력 발생해. 지형도면을 뭐 한 때?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얘 봐봐요. 23회, 26회, 28회, 31회, 32회. 그럼 올해가 30, 우리 시험 보는 거 6회예요. 36회. 그럼 무슨 36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봐야죠. 그래서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용계 기도지 입도복 할 때 용도 구역이 있는데 용도 이거 노란 색깔로 쓸까요? 노란 색깔로 써드릴게. 잘 안 보일까봐. 자, 용도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점 보호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4개가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되면서 얘가 없어지면서 도복 입고 새로 나타났다 해서 도복입이라고 하나 들어왔어. 도복입.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하고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해서 단어가 다 비슷해요, 선생님. 처음에 나도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2월 달에 개정이 된 거라서 지금 강의하신 분들도 이게 뭔 말인지 할 때마다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그냥 도복입이라고 그래요. 도복 입고 새로 나타났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구역. 요 2개를 신설을 했는데, 신설하면서 입체복합구역도 신설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한 후에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기반시설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도시공객시설에 입체적으로 복합용도를 넣겠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신설되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면 돼. 얘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얘는 도시 하나를 완전히 싹 뒤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도시혁신구역은 말 그대로 도시를 혁신적으로 기존에 있던 거를 싹 밀어. 새 도화지로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개발을 팍 해서 완화 한번 해봐. 요거야. 근데 이거 엄청난 개발이 될 건데 이거를 일반적인 절차로 하긴 좀 애매하니까 얘네들은 공간을 완전히 싹 밀어서 재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공간만 재구조하는 계획으로 둘은 별도로 빼자.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 내용 자체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보자 이래버리면 얘네들은 똑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하는 것처럼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로 가는데 이 결정이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봐요. 그래서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으로 들어있긴 한데 얘네 둘 지정하는 거는 이 절차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얘랑 같이 할 수 있죠. 얘랑 같이 할 수도 있어. 2가지 묶어서. 그럴 때도 얘가 껴있으면 무조건 이 절차로 하는 거야. 근데 도복 빼고 얘만 따로 입체복합구역 지정하겠다. 그럼 얘는 그냥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 바퀴 돈 다음에 2바퀴 돌 때 저거였어? 이렇게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럼 한번 볼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누구랑 절차가 똑같을 거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랑 절차가 똑같을 거다. 자, 보세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해놨는데 절차가 뭐가 다른지 한번 봐봐. 입안에서 결정하는 거고,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협의심의, 결정고시하고 지형도면 그려줘. 똑같네. 도시공관리계획과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얘는 뭐만 하냐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혁신계획을 짜는 거,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복합용도계획을 짜는 거, 그리고 이 도시혁신구역과 입체복합구역, 아까 도시공객 시설 입체복합구역 있댔죠? 한번 연습을 하자. 도복입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도가 뭐예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 게 공간 재구조화. 도시를 혁신적으로 싹 밀어버리고 기존에 있던 용도가 기능이 좀 약간 오래돼서 공업 용도가 오래돼서 여기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복합해서 넣어서 이 도시를 완전히 재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두 가지는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계획이잖아. 그래서 요 두 가지 하려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짜는 건데 만약에 요 입체복합구역하고 도시혁신구역을 같이 한다. 또는 이번에 복합용도구역과 같이 함께 한다. 그럼 그때도 요 절차로 결정이 된다. 그런데 얘는 규제가 워낙 완화가 되는 거라서 요 결정할 때 원칙이 시도지사 예외 국장인데 원래 국장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고 시도가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건데 요게 국장이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요 두 가지만 지정하는 거는요 무조건 시도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했어요. 국가가 중앙에서 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규제가 워낙 완화되니까. 그래서 요게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얘는 제3자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요게 좀 하나 다른 거예요. 다 제한할 수 있는데 그중에 주민도 제한할 수 있고 제3자도 위반권자한테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위반권자도 도시군관리계획과 똑같이 특광, 특특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인데 요 도지사는 준용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국장만이 하는 거고 이것도 국장만 하는 거예요. 대장이 여기 없어. 시도지사야. 그래서 준용하는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준용했다 그러면 얘도 낄 수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위반권자, 결정권자가 있는데 위반권자가 하는 절차도 도시군관리계획과 똑같다. 그러니까 절차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두 가지를 지정하거나 같이 복합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제3자도 제한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제한할 때 얘한테 통보해 주는 거 며칠일까? 45일. 연장해서 30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똑같죠?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란 단어 들고 가랬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를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서, 그 다음에 계획 설명서. 통지할 때 며칠? 45일. 연장해서 30일. 근데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입체복합구역 요거 입체복합구역 요거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얼마로겠죠? 5분의 4. 나머지는 다 얼마야? 3분의 2. 똑같네.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동의 얻어서 제한하되 나머지는 3분의 2다. 그 다음에 제한받은 자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가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고요. 지자체 재산을 공유기관에서 재산에서 공유재산이라고 그래. 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이 되는 용도구역에 포함이 됐다면 제3자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도록 요거 공고를 미리 해요. 그럼 공고한 거 보고 제3자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뜻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반이 돼서 결정 시정하면 협의할 때 의견 제시할 때는 전부 다 30일 안에 의견 제시해야 되는 건데 우리 도시혁신구역은요 10일밖에 안 줘요. 도시혁신구역만 10일 안에 의견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은 시도의사가 하되 국장이 위반한 거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국장이 결정하고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겠다 복합용도구역 요 두가 도복을 지정하는 거는 이거 대폭 도시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이거 아무나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국장.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일로 간 거예요. 이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돼. 그럼 이제 지형도면을 이제 고시할 때 결정이 되고 나서 지형도면을 고셔서 여기가 도시혁신구역입니다. 라고 하면 이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는데 지형도면 필요가 없다. 그럼 결정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하는 거야. 없으면. 그럼 여기 공간재구조학의 내용은 뭐냐? 아까 도복이죠, 도복. 그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 용도구역에서 계획 짜는 거. 그리고 용도구역 제함에 따라 그럼 대폭 완화되면 여기 뭐 들어가야죠? 기반시설. 주거, 교통,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 계획으로 짜겠다.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하는데 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그냥 원래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를 같이 하는 경우 있댔잖아.
그때는 공간 재구조하기의 결정 먼저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이 도복만 이 두 가지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겠다.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원자로 한다. 그럼 이건 자세하게 이제 기본서 가면 제가 설명을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이거 도시혁신구역은 아까 제가 흰 도화지를 싹 밀어버리듯이 기존에 있던 도시를 밀어버리고 완전히 재구조하는 건데, 이게 싱가포르에 가면 마리나베이 호텔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기존에 노후 공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싹 밀어버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거주한 숙소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 가는데 그 마리나베이 호텔을 앞으로 안 간다? 그러면 싱가포르 안 간 거가 돼 버렸어. 그래서 공간을 완전히 재구조한 거라, 개한테 따온 거라, 기존에 도심 또는 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 현재 기능이 떨어져서 또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거나 창의적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은요, 여기서 복합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이죠. 용도가 공업용도인데 주거기능 넣겠다. 주거기능인데 상업공업 넣겠다. 이거야. 그래서 주로 물레동 같은 노후 건물이 많은 밀집한 지역인데, 주로 산업구조가 만약에 떨어져서 이런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공간을 만들겠다. 복합된 공간 이용을 촉진하고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때 복합용도구역 지정하겠다. 그리고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아까 도로가 결정이 되고 공원이 결정되고 이거 몇 년이 지났을 때 10년. 그래서 도시공계획 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인데, 해당 시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해당 기반시설의 복합적 기능이 필요하거나, 최근에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차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운전 안 해도 자동 주행되죠. 그럼 기존에 여기 밑에가 도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야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지역을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 3개, 도복, 입. 근데 도복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절차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심의할 때도 국장이 아니어도 시도의사여도 이 2개 지정하는 거는 중앙도기 심의 거치게 하겠다. 지정할 때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그냥 단순히 한다면 도시공 관리계획 절차로 하도 되지만, 얘랑 같이 한다 그러면 그땐 요 계획 짜서 지정해라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도시군 관리계획과 똑같이 절차가 가는데 이방권자가 특광, 특특시장, 군수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단 예외가 누가 있었죠? 국장. 도시사는 준용할 때니까 필요 없고, 시도지사가 원칙, 예외가 국장인데, 여기서 협의할 때 의견 제시 기간 다 30일이 원칙인데, 도시혁신구역은 아까 며칠 정도 준댔어요? 10일. 10일. 그리고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을 하는 거는, 요거는 시도의사가 하든 국장이 하든 어디 심의 거치를 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정부가 건드리겠다. 그리고 요거 주민도 입안은 할 수는 없어. 입안은 뭐 할 수 있어? 제한. 제3자도 제한할 수 있댔죠. 대신에 도복입일 때, 도복은 이거는 기반시설이 아니잖아. 입체복합구역은 기반시설이라 얼마 동의 얻어와라? 5분의 4.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도복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원자가 지정하는 건데,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만 단독으로 한다면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원자가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 정도는 기억을 해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원자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면 특이한 건물 막 접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법에 가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 얘네 둘 다 특징이. 그리고 얘는 지정되면 도시혁신계획을 따로 짜요. 도시혁신계획으로 행위제한을 따로 정하겠다. 그리고 복합용도구역도 복합용도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걸로 따로 정하는데, 요거 만약에 규제를 완화해 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만 따로 정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무슨 내용을 짤 거냐, 계획의 내용이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을 짤 거니까 참고만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계획을 별도로 짜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 둘만 도시혁신구역은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은 복합용도계획. 얘는 계획이 별도로 없다. 그리고 여기 해당 입체 복합 그 구역을 제가 하게 되면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이 있으면 기존의 용도 지역의 최대 범위가 있으면 그거의 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기타 필요한 건 따로 정하는데 얘는 계획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 분류만 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법조문이 어떻게 써있는지 본 다음에 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까지만 딱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나옵니다. 이제 뭐 나오냐면 계획 우리 몇 가지 했어요? 그러면 일단 크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개 했고, 얘랑 유사한데 도봉만 따로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있었죠. 일단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묶은 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1개의 도시의 방향 제시하는 거다. 얘는 1개의 도시의 구체적 집행계획이다. 해서 얘는 3가지 중에서 얘는 광역 기본 들어갔으니까 수립해서 승인하고, 수립해서 승인하는데 얘는 입안에서 뭐로 가요? 결정. 순서가 수립, 얘는 입안, 승인, 얘는 뭐예요? 결정. 이렇게 된 거야.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기초조사하고,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넓게 잡는 거니까. 그럼 얘는 공청회, 그 다음에 안 오니까 지방의회. 똑같아.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얘는 구속력 들어가는 거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얘는 공청회가 아니라 와서 보세요라고 주민 공람. 그래서 기초조사, 주민 공람, 지방의회. 그러면 수립 승인이 되면 보내잖아. 그러면 승인 결정권자가 하는 거는 2가지 있었거든요. 협심이죠.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고 나서 관련서로 송부해서 공고 열람한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요거는 누가 짜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어. 그러면 시장군수가 짜서 지정은 도지사가 했을 거 아니야? 도지사한테 승인 청하면 되고, 이게 시도에 걸쳤네요. 국장이 지정해줬어요. 그러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청해야 되는데 이걸 3년 안에 해야 되잖아. 안 하면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짜고, 시도가 3년 안에 신청을 안 했어. 그럼 그때 누가? 국장이. 단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죠. 시장군수는 누구? 시도의사는 국장, 시장군수는 도지사랑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맞죠? 여기까지.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2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도시가 어디야? 그럼 도시, 특광, 특특시군. 그래서 얘는 수립권자가 특광, 특특시장 군수예요. 그런데 얘는 영어로 기본계획은 그 지역 잘하는 사람만 오직 only you 했었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 원칙이 특광, 특특시장 군수고, 얘 같은 경우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여기 시장군수만 급수가 낮아서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가요?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요거까지가 권한자야.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은 원칙이 특광, 특특시장 군수인데 예외가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고, 결정은 시도대장이 원칙인데 예외가 누구다? 국장. 국장이 하는 거 우리 암기하자고 그랬죠? 기억 안 날 거야. 국장이 하는 거. 본인이 입안한 거,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는 가로 열고 국가계획 연계됐을 때, 그리고 수산 나오면 누구로 바뀌어요? 해장.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여기까지가 이제 수립하고 승인했는데 나중에 공고하고 얘는 효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얘는 있을 때는 고시 안 됐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먹으러줘야 되는데 지정되면. 그래서 요 결정이 되고 나서 얘는 지정되면 그래야 된다. 그러면 효력 발생 안 됐죠. 요 절차로 가는데 용계 기도지 용도 지역 지구구역 지정하는 거, 계시수도 계도시수 지정하는 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하는 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원과 계획, 여기 나왔어. 요 3가지가 신설되면서 도복은 무슨 계획으로 지정해라? 공간재구조화 계획. 근데 얘랑 같이 짜도 얘네가 들어가니까 공간재구조화 계획이죠. 그래서 도복인데 같이 짜는 경우에 얘는 절차가 똑같아. 입안에서 결정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기초조사, 주민공람, 지방의회 똑같고 협의하고 심의 똑같아요. 근데 결정권자가 원칙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원칙이 특강, 특특, 시장에서 예외가 누구예요? 국장. 도지사 준용하는 거니까 이건 안 보셔도 되고 뭘로 준용한다라고 할 때만 나와요. 그리고 원칙이 시도의사고 그럼 이 사람이 입안에서 결정할 때 입안 제한은 똑같이 가는데 통보 며칠이요? 45일 연장해서 30일. 하나 더. 여기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 할 때 기초조사랑 여기 기초조사 똑같은데 얘는 추가되는 게 토했다. 기본계획은 토했다 해서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인데 얘는 땅까지 파는 거라 환경 파괴가 우려된댔죠. 그래서 토했다. 이거까지 환장하겠네. 토했다, 환장하겠네. 이거 추가되는 거. 생략되는 사유 공통생략은 자주 나온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얘가 짜야 되는 거고 안짜면 이분이 짰었잖아요. 기본계획은 모든 도시마다 짜야 된다. 관할, 특광, 특특, 시군이 짜야 되는데 수립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도 안 하면서 인구 10만 이하면 안 짤 수도 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내용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짤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됐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되면 엄청나게 공부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간 재구조하기의 결정이 딱 되면 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될 거를 여기서 결정이 된 걸로 간주해버리겠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획 세 가지 비교한 건데 자, 이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빈칸을 채워볼 건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한번 채워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짜요? 그럼 일단 뭘 묶어야 돼? 광역계획권. 이게 같은 도에 있을 수도 있고 시도에 걸칠 수도 있잖아. 시도에 걸치면 어느 분이? 국장.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고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정했어. 그러면 입안에서 수립해서 승인하는데 이게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짜요? 시장군수가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신청을 해라. 3년 안에 안 하면 이들이 직접 한다. 도지사 또는 국장이.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이렇게 썼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얘는 원칙이 얘는 영어로 only 특광, 특특, 시군이고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직접 국장이 짜거나 도지사 짤 수도 있어. 그리고 얘는 원칙이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짜면 도지사 승인 얻어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시도대장인데 시장군수가 입안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관련됐다면 그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리고 국장이 하는 거는 암기해둔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기초조사할 때 얘는 토했다 두 가지 추가되는데 관리계획은 토했다 했는데 하나 더 있었어. 환장하겠네. 환경성 검토. 그리고 도복만 짤라고. 요 도복. 두 가지만 구역지 하려고 얘랑 유사하게 짜는 계획인데 공간을 완전히 재구조화 시킨댔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 근데 결정권자가 얘는 시도지사 원칙 예외 국장이고 여기는 대장이 없어요. 준용할 때만 나오니까 시험은 준용을 안 낼 거예요. 됐고. 그래서 요 정도가 계획 변경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정리 한번 해본 거거든요. 지금은 저게 있구나 정도에 대한 익숙해짐이야. 근데 기본서 보시면서 얘 파트 쭉 보고 얘 파트 쭉 보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인문 강의 다시 한번 볼 때 이거 그때 선생님이 말했던 게 이렇게 정리되는구나가 기본 이론 끝나고 나서 이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있죠. 내용 중에 요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용3라고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들어갈 건데 일단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입문과정에서는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에 이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